마음이 확고하게 좀 들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마이주루라고는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이 있어요. 우키시마오라고 일본 해군이 운영하던 배였는데 1945년 8월 24일 날 홋카이도에서 10,000명이 넘는 징용 노동자들을 태우고, 이게 정상적인 항로로 온다면 부산으로 갔어야 되는 배인데 갑자기 항로를 틀어가지고 마이주루라고는 연안 마을로 가요. 그리고 갑자기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7,000명 이상이 다 죽죠. 그런데 그 폭발 사고가 났던 현장이 마을하고 가까워가지고 그 마을에 살던 분들이 막 부랴부랴 조그만 배 같은 거 가져가지고 일부 구하기도 하고 또 사체 수습도 해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해부터 매년 8월 24일 날 7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유령제를 지내왔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그때 가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 언론에도 잘 나오지 않았던 우키시마오 폭침 사건입니다. 70년이 가까워 되는 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70년 되는 해에 영사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일본이 전범국 같긴 하지만 자신의 나라가 일으켰던 전쟁 때문에 조선의 노동자들이 끌려와서 저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가슴 아파하면서 유령제를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 과연 우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 영상에 첫머리 나오는 화면을 보면 방송인 유재석 씨가 우트로 마을의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너무나 늦게 찾아왔다고 미안하다고 울는 장면이 정말 그냥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도 반드시 이 징용 노동자상이 필요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단바라고는 아까 노동자상 세웠던 지역이 이제 단바라고는 지역인데, 여기에 무기를 만들 때 이 금속이 단단해지라고 넣는 그 원소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재질이 있어요. 이게 망간이거든요. 이 망간을 쇠에 집어넣어야 쇠가 단단해져가지고 무기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캐내기 위한 탄광에 징용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또 끌려갔던 거죠. 그 징용을 당해서 노동을 했던 그 노동자가 귀국을 하지 않고 자기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그 탄광을 아예 인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상황을 재현을 하는 박물관으로 바꿔놓습니다. 거기 돌아보면서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영상에서도 보는 것처럼 깡마른 체구에 요즘 나이로 따지면 한 16, 17, 많아봤자 23살 정도 되는, 그렇게 이 어린 젊은 노동자들이 끌려가서 병들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배고파 죽거나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노동자상을 사용해야 됐다는 마음이 확해지더라고요. 요즘 한반도를 둘러싸고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사드 배치,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거고 오로지 일본과 미국을 지키기 위한 전략무기일 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 일본 헌법을 다 읽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본 활동가들 얘기 들어보면 9조 11조만 딱 바꿔버리면 지금 현재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일본 군으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해요. 이 얘기는 곧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대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이 비운의 역사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침탈할 날도 올 수 있겠다. 요즘 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니 뭐니 이렇게 맺는 것들이 되게 위험해요.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좀 뭔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노동자로서, 이 땅 노동자로서 뭔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인천은 노동운동의 보통 성지라고들 과거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이 노동자상을 세우기 위해서 과거 70년 전에 이런 사례라든가 이런 좀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생소한 어떤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당시 인천 지역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엄청 했어요. 일제치하에서. 우리 요즘 흔한 말로 생존권 투쟁이기도 했지만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백성이자 노동자로서 항일 투쟁 성격의 그 투쟁들을 1930년대부터 매년 동맹파업, 총파업 이런 파업들을 전개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 우리 그런 거 잘 기억 안 하잖아요. 바로 우리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의 성지라고 하는 의미가 그로부터 시작돼서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이 노동자상은 과거 강점기 시절에 그 피해를 입었던 노동자들의 그런 가슴 아픈 기억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선배 노동자들이 징용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의 역사도 갖고 있었지만 항일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또 자랑찬 역사도 있었다. 이런 것을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재 노동자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며 또 앞으로 달려갈 미래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달려갈 것인가 이런 의미를 담아보자 해서 노동자상을 좀 세우기로 했어요. 예산이 한 1억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전문가들을 만나봤더니 1억 정도면 재료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저희가 세우려고 하는 건 소녀상처럼 단독상이 아니라 분상 형태로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 끌려갔던 혹은 징용을 당했던 노동자들이 남성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여성들도 있었죠. 나이 어린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작품으로서의 어떤 분상을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양말도 판매하고 있고 추진위원도 조금 모집하고 있어요. 소녀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액수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으로도 동료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억 원 이상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사실 뭐 일제 강점기 시절 뭐 역사적 사실 대부분 책에서 보고 이제 아시기도 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해방 이후로 너무나 형편없었다. 이런 거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780만 명이 끌려갔다 그러는데 당시 인구가 3천만 명을 잡아보면 거의 모든 집에서 다 징용이 끌려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실태조사 제대로 안 돼 있고 근래 그나마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 대략 확인되는 게 지금 3만 명 정도 돼요. 더 제대로 하면 훨씬 많겠죠. 이런 것조차도 못하는 정부. 당연히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나마 좀 작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것도 외국에 끌려가서 죽었던 분들에 한해서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법률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 때 약 2천만 원씩 보상을 했던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극히 일부고요. 더 실태조사를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나올 텐데 대단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또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공교롭게 한국 정부가 하지 않는 일제 강점기 시절 노동자 어떤 그런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하죠. 피해국인 대한민국은 하지도 않는 실태조사를 가해국인 일본은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본즉 아까 여기서도 잠깐 나오는데 하시마라고 하는 섬 있잖아요. 일명 군함도라고.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주문한 게 있습니다. 야, 너희들 그거 과거에 징용 노동자들 데려다가 강제 노역시켰던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라. 그러니까 그 해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금 그런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해요. 일본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 대충 뭐 한 100억 원 던져줄 테니까 끝내라. 한국 정부는 덥석 물어가지고 그걸로 없는 것처럼 해버리려고 하고 이런 비극의 역사는 오늘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70년 전부터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살았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불행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인천에서도 이런 징용 노동자상을 세워서 그런 역사적 의미와 또 현재를 딛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로 달려갈 것인가 이런 의미를 담는 노동자상을 세우고자 하니까 정말 많은 우리 보건동지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이 아마 3월 1일 날 전국에선 최초로 세기를 하는데 그는 중앙 조직들이 세우는 거예요. 민주노총, 항노총이 함께 아마 용산에다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역으로 따지면 우리 인천 지역이 거의 처음일 거예요. 원래 5월 1일 날 세우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대략 8월 달 중으로 세우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진위원도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각 사업장에서 양말 판매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인도협 이후 민주노총까지 1억 원 이상 프로젝트를 추진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또 중요한 어떤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고요. 추진위원 하시는 분들에게는 동판에 이름을 새겨서 또 역사의 한 페이지로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동료들 많이 도와주십사 해서 이 중요한 수련회 시간에 찾아가가지고 면치 없이 협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단체도 가능합니까? 후원. 가능하면 노동자 이름으로 넣을 수 있죠.